오늘은 전조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전조증이 있었다. 우리 보통 나중에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만물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풍 전조증 같은 것도 있다. 근데 중풍 전조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풍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는데 중풍이 오기 전에는 손가락 움직임이 좀 전보다 다르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방 쪽에서는 유풍탕, 강활 유풍탕 이런 거를 써서 중풍을 예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병이 하나 있어요. 제 나이 되면은 지병이 없는 사람이 10명에 한두 명 있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죠. 대부분은 다 지병을 가지고 있고 주기마다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먹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번이나 했고 응급실에는 9번이나 갔었고 또 약을 맨날 복용하다 보면은 정신도 좋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컨디션이 나빠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조증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 당시에 몰랐지만은 나중에서 이제 알았던 그 전조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안국이라고 하는 그런 소도시에 있었는데 안국에서 그 보딩이라고 하는 데가 한 50여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보딩은 옛날에 그 대원군이 청나라한테 붙들려 가서 거기 있던 곳 그리고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 친구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래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좀 복잡한 심경도 그래 달랠 겸 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반갑게 맞으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경양식 집을 갔습니다. 그 집은 보딩에서 스테이크를 가장 잘하는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보통은 스테이크가 나와서 향이 이렇게 코로 들어오면 아주 그 식욕을 돋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테이크가 오자마자 갖다 놓자마자 울컥하는 속에서 울컥하는 그런 말하자면 구토증 같은 게 갑자기 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스테이크의 그 소스 냄새가 너무 싫어서 순간적으로 구토가 나올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자동차 키 달라고 자동차 키를 가지고 그 사람 차에 가서 이렇게 조금 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가 조금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왔어요. 컨디션이 영 안 좋다. 내가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딩에 있는 병원을 이곳저곳 찾아봅니다. 병원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사실 중국에서 병원에 입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연줄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이 대학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시간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몇 시간 기다렸다가 어디 방이 하나 났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입원을 했어요. 제가 6일 동안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말을 좀 대강은 하지만은 사실 깊이 있게 그 중국어를 한다든지 중국어를 듣는다든지 그런 실력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의사가 하는 얘기를 100% 제가 알아듣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고지혈증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고지혈증. 고지혈증에 대해서 저는 보시다시피 몸도 바짝 말라 있지
무슨 고지혈증이 있겠냐 뭐 이런 정도로 사실 무시하고 별로 그 고지혈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의사는 피를 뽑고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고지혈증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몸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뭔가 뭐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또 찜찜한, 그러니까 퇴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찜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표정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 개의치 않고 퇴원을 했죠. 그리고서 얼마 지났어요. 제가 그 소화 기능이 좀 약해서 그렇지 건강에 뭐 그렇게 큰 잔병 치레를 하는 사람 아니니까 뭐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감숙성에 출장을 제가 갔어요. 출장 갔는데 거기서 사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심근경색 환자들이 겪는 건데 우리가 어려서 100m 이렇게 뛰고 나면은 막 가슴이 쿵쾅거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뛰면서 진땀이 흐르는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2번의 발작 끝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시골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의사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돌아가면은 무슨 시술을 하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스텐트 시술이에요. 스텐트 시술을 이제 2번이나 받고 그리고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질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약을 꼭 복용해야 되고 그 약을 복용하는데 약의 부작용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고 어떤 때는 약을 먹을 때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제 이랬다 이런 얘기죠. 제 이 경험을 보면서 오늘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돌이켜보면은 전조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전조증의 제1차가 사스가 아닌가. 2003년에 그 사스가 발생을 했고요. 2009년에 신종플루가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메르스가 또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질병, 특히 사람한테 오는 것이 최근 20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계속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왔다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데 대한 전조증은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하는 분들도 항상 건강관리를 하는 게 좋겠고 또 골골백년이라고 맨날 잔병 치레하는 사람이 자기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큰 병이 안 생기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대한 관리 또 전조증이 혹시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관리를 한다면은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전조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